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에 또 제1과목인 상법중 보험편을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서요. 물론 1차는 객관식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제1과목은 상법중 보험편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상법을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우리가 상법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우리 시험에 그중에 보험편에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가 그거를 좀 잠깐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로 할게요. 그래서 먼저 상법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면요. 우리는 상법 중에서 보험편 4편에 나와 있거든요. 보험. 요게 시험법인데요. 그런데 상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제1편에서 뭐를 다루고 있냐면요. 1편에서는 총칙을 다루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얘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2편에는 어떤 거를 다루고 있냐면요. 상행위라는 거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상행위는 쉽게 얘기하면요. 일종의 영업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이 하는 어떤 장사하는 행위. 그게 바로 2편에 나왔던 얘기고요. 3편에서는 회사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론 요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주식회사고요. 그거 말고도 한병회사, 합자회사 그런 회사와 관련되는 얘기가 다루겠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시험범위고 우리한테 중요한 4편에서는 보험을 다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험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5편하고 6편은요. 운송과 관련되는 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5편에서는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요. 해상, 선박을 이용한 운송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6편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운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요 중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4편 보험이 시험범위고 여기를 다룬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험이 요번 과목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요. 그런데 보험편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리고 또 1회 시험에 출제가 각각 분야별로 몇 문제가 나왔나 그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보험편에 보시면은 보험편에 그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1장에 통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인 걸 다룬 거다. 그리고 제2장을 보면요. 2장은 손해보험과 관련되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손해보험과 관련되는 그런 파트거든요. 물론 우리를 지금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는 손해보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보험 이런 거는 손해평가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통칙에서는 보험 전반적인 거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시험범위다. 그런데 통칙을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둘로 나눌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손해보험도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통칙에 보시면 뭐냐면요. 보험계약법 총론. 우리는 상법중 보험편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보험계약법이라고 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요. 보험계약법, 계약법, 총론 이런 파트가 있고요. 전반적인 조망을 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보험계약론 요 파트가 있어요. 보험계약론. 물론 요 파트로 범위가 넓고 문항 출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장 손해보험을 가시면요. 손해보험 총론 파트가 있어요. 보험 총론 파트가 있다. 총론. 아무래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손해보험 파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손해보험 강론이 있어요. 손해보험 강론이 있는데 그런데 손해보험 강론은 우리가 손해사정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손해사정사는 어떤 교통사고 선박과 관련되는 각종 어떤 그런 사고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가 비중이 비교적 많지만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하면서 우리가 손해보험 강론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운송 사고 같은 거 이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중에서요, 우리하고 관련성 있는 거는 화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부해야 될 양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교재에는 화재 말고 다른 것도 좀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출제 비중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제1회 시험에 출제 비중을 한번 보면은요. 보험계약법 총론은 양도 얼마 안 돼요. 전반적인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
이때에서 출제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 시간은 요거거든요. 그렇지만 뭐 2회, 3회 시험 때는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론에서는요, 무려 1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손해보험 총론은 그 양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문제인 10문제가 출제가 됐고, 손해보험 강론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요, 손해평가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 중에서 화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요거는 한 강으로만 다루려고 그러거든요. 뭐 그러면서 여기서는 한 문제 화제에서 나왔다. 그래서 합이 25문항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지금 미리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 1차 시험의 경우는 이렇게 평균 60점 이상이고 과락 없으면 합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출제 비중이 높은 것 중에서 좀 효율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여러분께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험계약법 총론 요번 시간에 다루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보험의 의의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먼저 보험의 의의가 나왔죠. 보험의 의의가 나왔는데요. 보험의 의의가 나왔는데, 그런데 뭐 중요한 내용 쓰기 전에 뭐 가볍게 제가 얘기로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보험 한두 가지 안 가입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 그러면요, 뭐 보험 가입 안 된 사람, 어린애서부터 뭐 어르신들까지 뭐 다 보험에 이것저것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보험을 가입합니까? 항상 우리는 사고의 위험 속에 있잖아요. 내가 지금 멀쩡하게 잘 다니지만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은 뭐 거기 관련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리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거를 쌓아가지고 운용을 한 다음에 뭐 보험금을 뭐 내주고, 이게 바로 보험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떤 경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위험에 놓여 있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기금을 갖다가 모아놓는 거 아닙니까? 사고 발생했을 때 그 중에서 보험금을 내줘서 뭔가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보험인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만 한번 주요 어떤 요인에 해당되는 걸 잠깐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이랬잖아요.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 어떤 다수의 경제 주체가 있다. 다수의 경제 주체가 돼 있다. 뭐 저도 이 중에 하나로 봐요. 제가 무슨 뭐 밥도 열심히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위험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 또 그리고 내가 뭐 질병이 날 수가 있다.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농업인의 경우에는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연재해 또는 화재에 의해서 내 농작물이 완전히 큰 피해가 볼 수가 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농업시설이 뭔가 무너지거나 붕괴되거나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꼭 이제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가 있다. 그런데 이 다수의 경제 주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였죠? 어떤 추상적인 공동 위험 단체를 구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추상적인 공동 위험 단체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 위험 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뭐였죠? 뭔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동 위험 단체 구성원끼리는 자기는 뭐 다른 보험 가입한 사람 잘 모르지만요, 일종의 추상적인 공동 위험 단체를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뭔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어떤 공동 자금을 마련한다. 공동 자금을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공동 자금은 쉽게 얘기하면 뭐였습니까? 보험료로 납부해서 구성되는 그런 공동 자금을 마련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우연한 사고에 의한 재난이 발생이 된다.
뭐 이 재난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요. 재난일 수도 있고 사회적 재난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요 구성원 중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게 바로 보험금인 거 아닙니까? 보험금. 그래서 요 사고 당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꾀한다. 경제적 안정을 꾀한다. 이게 바로 보험의 의미고 의의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떤 뭔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제 주체가 있다.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동 위험 단체를 구성한다. 서로 뭐 보험금을 내고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보험을 가입하면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그 상대방끼리 전부 하나의 어떤 단체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게 공동 자금을 마련한다. 보험료를 납부해서 공동 자금을 마련한다. 그래서 요 자금을 가지고요,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해서 그 사람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게 하고자 한다. 그게 바로 보험의 의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1번, 2번, 3번에서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또 하나 미리 좀 얘기를 들어보면요. 보험료와 보험금 액수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보험금과 보험료가 있잖아요. 보험금과 보험금. 요 액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결정하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을 쉽게 얘기하면요. 뭔가 뭐 나름대로 해서 위험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험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위험률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어떤 그 사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 어느 지역에서 몇 살 되는 사람은 한 몇 프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 발생했을 때 얼만큼 비용이 든다. 보험금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합당하게 보험률이 계산이 됐으니까 보험료 산정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요게 바로 보험의 의의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거는 가볍게 개요만 한번 볼게요. 만약 요런 데서 시험에 나왔다 하면요, 이거는 굳이 뭐 달달 외우지 않아도 감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잠깐 얘기를 드려봅니다. 근데 순기능과 역기능,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순기능은 뭐죠? 어떤 긍정적인 기능, 역기능은 뭐였죠? 부정적인 기능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보험은 어떤 긍정적인 기능만 있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그렇지만 그거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역기능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번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적인 거라고 한번 보세요. 보험의 순기능. 보험의 순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 기능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봅니다.